이게 뭐야? 김치찌개만 있고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어제 저녁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데웠어요. 새로 할까요? 됐어. 기다렸다 먹기도 짜증나. 그냥 밖에서 먹고 올게. 봉식은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자는 속상하지만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참, 내일 칠순생이라면서 뭐 특별히 할 거 있나? 복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은 며칠 지나서야 생일 지났네라고 할 텐데 말이죠. 아니요.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낼 거예요. 그래, 칠순이 뭐라고 거창하게 밥을 먹나? 그냥 있는 반찬 가지고 먹는 거지. 나는 오늘 늦으니까 먼저 자든지 알아서 해.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반. 김복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옆자리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 최봉식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성긴 흰머리, 그리고 벌린 입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 한때는 그저 익숙했던 모습이 이제는 그리 달갑지 않네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자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의 마루를 밟아왔지만 여전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곳들을 피해 걸었죠. 남편이 깨어나면 또 시끄럽다고 짜증낼 테니까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올려놓으면서 복자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밥을 했는데 정작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보, 밥 됐어요. 복자가 방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이내 세면대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봉식이 일어났다는 뜻이죠. 곧이어 거실로 나온 봉식은 식탁에 차려진 반찬들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김치찌개만 있고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어제 저녁 남은 게 있어서 그냥 데웠어요. 새로 할까요? 됐어. 귀찮게. 그냥 밖에서 먹고 올게. 봉식은 밥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자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신혼 때부터 이런 식이었죠.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그럴 때마다 복자는 자신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더 맛있게 요리해야겠다. 더 예쁘게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참, 내일 칠순 생일이라면서 뭐 특별히 할 거 있나? 복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보통은 며칠 지나서야 생일 지났네라고 할 텐데 말이죠. 아니요,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지낼 거예요. 그래, 그럼 됐네. 나는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드세요. 봉식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복자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칠순 생일 전날인데도 이렇게 무심하다니.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운했죠. 오전 10시쯤 장녀 나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준비 다 됐어? 무슨 준비? 에이, 엄마. 내일 칠순 생일이잖아요. 저희가 준비한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요? 복자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나영이가 며칠 전에 뭔가 준비하겠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났어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래. 뭘 준비한다고 했지? 깜짝 파티요. 엄마 친구분들도 몇 분 오실 거고 우리 식구들도 다 모일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는 거 맞죠? 복자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봉식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전까지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혹시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한 걸까요? 나영아, 혹시 아버지한테 직접 연락했어? 네, 어제 전화드렸어요. 내일 엄마 칠순 파티 있으니까 일찍 들어오시라고요. 그런데 좀 이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봉식이 이상하게 대답했다는 건 분명 또 뭔가 불만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서 그의 반응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뭐라고 하셨는데? 그냥 귀찮은 일 만들지 말라고요. 조용히 지내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을 부르냐고 하시더라고요. 복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역시나 그랬구나. 자신의 칠순 생일마저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남편.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칠순인데 당연히 축하해야죠. 그래, 고맙다. 그런데 나영아. 네, 엄마. 혹시 너희들 말고 다른 분들도 오시나? 나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거는 내일 깜짝 선물이에요.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할 분들을 몇 분 더 초대했거든요. 복자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일인데 미리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봉식이 과연 얌전히 있을지 걱정이었거든요. 저녁 8시가 넘도록 봉식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죠. 온통 내일 일 생각뿐이었습니다. 나영이 준비한 깜짝 파티. 사실 복자는 그런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일인데 싫다고 할 수도 없었죠. 다만 봉식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걱정이었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봉식은 거실로 오더니 소파 반대편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일 그 파티 말인데. 복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네, 뭐요? 누가 온다고 했지? 나영이가 준비한 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 몇 명 온다고 하던데. 봉식은 혀를 찼습니다. 즉, 괜한 일 만들어서 조용히 지내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을 불러서 시끄럽게 하려고 그래? 딸이 좋은 뜻으로 준비한 건데요. 좋은 뜻? 그냥 귀찮은 일이야. 나이 70이 되도록 철이 없어서 원참. 복자는 리모컨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들어온 말이지만 여전히 상처가 났죠. 그럼 안 계셔도 돼요. 뭐? 파티 싫으시면 안 계셔도 된다고요. 저 혼자 할게요. 봉식은 복자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야, 김복자. 내가 지금 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내가 왜 없어야 해? 당신 집이요? 복자는 처음으로 남편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술기운과 함께 익숙한 화가 서려 있었어요. 그럼 누구 집이야? 내가 40년 동안 벌어서 산 집 아냐? 저도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요. 지켰다고? 하? 집에서 밥이나 해 먹으면서 지켰다고? 복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쪽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40년 동안 늘 그래왔죠. 봉식은 술김에 말을 더 쏟아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뭘 지켰다고 그래? 네,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 그러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봉식은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꽝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복자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자는 조용히 일어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나영이 쓰던 방이었는데 지금은 복자의 개인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들이 쌓여 있었죠. 복자는 서랍에서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신혼 때부터 써온 일기였어요. 노란 표지가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안에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신혼 3개월째. 오늘도 남편이 화를 냈다. 내가 김치찌개를 너무 짜게 했다면서 상을 뒤엎었다. 어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왜 맛이 없을까? 내일은 소금을 조금 덜 넣어봐야겠다. 복자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 6개월째. 남편이 또 이혼하자고 했다. 벌써 15번째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냥 입버릇인 것 같다. 그래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복자는 새삼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왔다니. 남편의 막말, 폭언, 그리고 외도의 흔적들까지. 왜 이렇게 적어뒀을까요? 그때는 그냥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썼던 건데 지금 보니 하나의 증거 같았어요. 복자는 가장 최근의 일기장을 풀었습니다. 어제 쓴 글이 있었어요. 내일이 칠순 생일이다. 나영이가 파티를 준비한다고 했다. 고마운 일이지만 남편이 또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다. 사실 나는 조용히 지내고 싶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지내고 싶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하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글이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복자는 펜을 들어 이어서 썼어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40년 동안 미루고 미뤄온 용기가. 복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칠순 생일이 시작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가 되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복자는 일기장을 덮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그 중 하나를 꺼내보니 이혼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복자의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이 그날인가.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무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느낌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이 칠순 생일이라는 특별함보다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때문이었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며 복자는 마음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아침 7시쯤 봉식이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세면을 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젯밤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그 파티가 몇 시부터라고 했지? 복자는 된장국을 떠주며 답했습니다. 나영이가 저녁 6시쯤이라고 했어요. 6시? 그럼 회사에서 일찍 나와야 하네. 네, 그러세요. 봉식은 몇 숟갈 먹더니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지? 사람들 모여서 시끄럽게 하는 거 말이야. 알고 있어요. 알면서 왜 막지 않았어? 나영이한테 안 한다고 말했으면 됐잖아. 복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자신을 생각했어요. 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일마저도 남편이 싫어한다면 막아야 한다는 그의 논리가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좋은 뜻으로 준비한 건데요. 좋은 뜻? 그냥 폼 잡는 거야. 칠순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그래. 제 생일이니까 대단한 날이죠. 봉식은 복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거든요. 뭐, 너 오늘 말투가 좀 이상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소리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소리? 봉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70살이 되어서도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해? 애들도 아니고. 복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살아서 70살까지 왔으니까. 살아서 70살까지 온 게 뭐가 대단해? 누구나 나이는 먹는 거야. 누구나 쉽게 오는 나이가 아니에요. 특히 저한테는 더욱 그래요. 봉식은 복자의 뒷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아침 아내가 평소와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죠. 그래, 알았어. 어쨌든 오늘 일찍 들어올게. 봉식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복자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평소와는 다를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나영이 먼저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 나영아. 복자는 딸을 안으며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자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요?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다르다고? 네, 평소보다 밝아 보여요. 아니면 마음이 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어요. 실제로 마음이 편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가? 아마 70살이 되니까 그런 것 같아. 70살이 되면 뭐가 달라져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 나영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불안한 느낌도 들었죠. 엄마가 평소와 너무 다른 것 같았거든요. 엄마,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얘기할 게 있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그냥 느낌이 그래요. 엄마가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서. 복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딸이 생각보다 예리했어요. 사실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오늘 저녁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이 있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만약 인생을 새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새로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말이야. 나영은 엄마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단단한 의지 같은 걸 느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는 뭐든 지지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엄마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참고 살아오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복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워, 나영아. 그런 말을 해줘서. 엄마, 설마 이혼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복자는 딸의 직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해? 그냥 엄마 표정이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버지랑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복자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나영아, 엄마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발표를 하나 할 거야. 무슨 발표요? 그건 저녁에 들어봐. 대신 미리 말해두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엄마를 믿어줘. 나영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믿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부터 집안이 분주해졌습니다. 나영이 부른 친구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온 건 복자의 오랜 친구인 박순이었습니다.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죠. 복자야, 칠순 축하해. 순이는 복자를 꼭 안으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이어서 또 다른 친구인 이금순도 왔고 나영의 남편과 아들까지 도착하니 집안이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15살 손자 민준이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복자는 손자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정말 소중했죠.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받는 거 처음이야. 정말요? 그럼 더 기쁘시겠네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기뻤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됐습니다. 곧 봉식이 올 텐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었어요. 오후 5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 나영이 문을 열었는데 밖에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복자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맞는데. 누구신지요? 저는 윤정임이라고 합니다. 나영 씨가 초대해 주셔서 왔어요. 나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분명 엄마 몰래 초대한 사람이었는데 이름을 듣자 기억이 났어요. 몇 년 전 아버지와 불륜 관계였던 여성이었죠. 나영이 일부러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정임이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복자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거든요. 몇 년 전 남편의 휴대폰에서 발견했던 그 사진 속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윤정임입니다. 정임은 복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복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기했죠. 이 여성을 직접 보니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영이가 초대했다니까 환영해요. 정임은 복자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내쫓을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어요. 사실 저는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요? 죄송하다는 말씀이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임은 복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라는 걸 느꼈거든요. 고개 들어요. 과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고맙다고요? 복자는 정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정임은 복자의 말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요. 앉으세요. 오늘은 제 생일이니까 즐겁게 보내요. 정임은 복자의 관대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자신 같으면 절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할 수 없을 텐데 복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봉식이 집에 들어왔어요.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정임을 보자 표정이 싸늘해졌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엄마 칠순 파티예요. 인사하세요. 나영이 밝게 말했지만 봉식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왜 저 여자가 여기 있어? 초대받아서 왔어요. 정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봉식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초대했는데? 제가 했어요. 복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나영이 한 일이었지만 복자가 책임지기로 했어요. 당신이? 왜? 제 생일 파티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를 권리가 있죠. 봉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왜 저런 사람을 집에 불러? 저런 사람이라니요. 정임 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모르나? 복자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봉식은 당황했어요. 평소 같으면 복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김복자, 너 오늘 뭔가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지금까지가 이상했던 거죠. 복자는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으로 갔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켰어요. 여러분,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복자는 노트북 화면을 큰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일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오늘 제 칠순 생일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마워요. 복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봉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자가 뭘 준비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복자야, 뭘 보여준다는 거야?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보시게 될 거예요. 복자는 노트북을 조작해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김복자의 40년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오래된 사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복자와 봉식의 결혼 사진이었어요. 29살의 복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옆에 선 봉식도 젊고 멋있었죠. 40년 전 저는 이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진이 바뀌면서 복자의 나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신혼 3개월부터 이런 일들이 시작됐어요. 화면에는 복자의 일기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손글씨로 쓰인 일기를 그대로 촬영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남편이 화를 냈다. 이혼하자고 했다. 벌써 20번째다. 봉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복자가 그런 일기를 써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이 외박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집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여자 목소리였다. 일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봉식의 폭언, 무관심 그리고 외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정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 같았거든요. 15년 전부터는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화면에는 봉식과 다른 여성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몰래 찍은 것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이 여성과 3년 동안 만났어요. 그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이 있었고요. 봉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런 증거들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5년 전에는 정임 씨와 만났죠. 정임의 사진도 나왔습니다. 봉식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고 살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가정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디 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강함이 섞여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혼하자는 말을 742번 들었어요. 다 기록해뒀거든요. 화면에는 이혼하자라는 말을 들은 날짜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742번이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정말 이혼당할까봐.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됐죠. 그냥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라는 걸. 봉식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칠순 생일에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걸. 동영상이 끝나고 복자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은 정말 조용했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께 발표할 게 있어요. 복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혼을 신청합니다. 봉식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이혼? 네, 이혼이에요. 40년 동안 742번 들었던 그 말을 이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너 정신이 나간 거야?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복자는 서류를 봉식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신청서예요. 제 사인은 이미 되어 있고 당신 사인만 하시면 돼요. 봉식은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김복자,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4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나영이 엄마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나영아, 너도 미쳤나? 부모 이혼을 지지한다고? 봉식이 딸에게 화를 냈지만 나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엄마가 행복하게 사시는 게 더 중요해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다 알아요, 아버지. 엄마만 모르는 척 했을 뿐이에요. 복자는 딸의 지지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을 터뜨릴 준비를 했어요. 복자는 두 번째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식이 아직 이혼 서류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이의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봉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복자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또 있다는 거야? 이 집 말이에요. 복자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 집 제 명의입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봉식은 눈을 크게 뜨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명의였는데? 3년 전에 바꿨어요. 당신이 모르게. 내가 모르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 복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술 취해서 사인했어요. 리모델링 서류라고 했더니 그냥 사인하시더라고요. 봉식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정확히 생각나지 않았어요. 워낙 술을 자주 마셨고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게 사기잖아. 사기가 아니에요. 합법적인 절차였어요. 변호사도 통해서 했고요. 변호사? 봉식은 더욱 놀랐어요. 복자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네, 3년 전부터 변호사와 상의해서 준비했어요. 이혼하려면 재산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영이 엄마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이 일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나영아.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봉식은 딸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한패였구나. 네, 맞아요. 엄마 편이에요. 내 딸이 나를 배신하다니.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아버지.
정임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끝까지 계세요. 복자가 정임을 붙잡았습니다. 왜 저까지? 당신도 이 이야기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정임은 복자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바보였던 건 저예요. 40년 동안 참고만 살았으니까. 복자는 봉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결정하세요.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건지 아니면 제가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법적 절차? 네, 위자료 청구하고 재산 분할 청구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도 요구할 수 있고요. 봉식은 당황했어요. 복자가 이런 것들까지 알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너는 언제부터 이런 걸 알게 됐어? 3년 전부터 공부했어요. 도서관에서 법 관련 책도 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복자의 친구들도 놀라고 있었어요. 평소에 얌전하고 순종적이던 복자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복자야,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 순이가 물어봤어요. 사실 오래됐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나이도 많고 갈 곳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다 준비됐어요. 복자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통장 잔고 증명서예요. 봉식이 서류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얼마야? 2억 3천만 원이요. 어떻게 이런 돈이? 40년 동안 용돈으로 받은 거 모은 거예요. 그리고 몰래 투자도 했고요. 복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주식은 위험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몰래 했어요. 몰래? 네, 나영이가 도와줬어요. 계좌도 나영이 명의로 만들고. 봉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알던 복자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치밀하고 준비성 있는 사람이었다니. 그럼 너는 이제 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래요. 이제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복자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행 예약 확인서예요. 여행? 네,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갈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여행이에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복자의 용기와 준비성에 감탄했거든요. 하지만 봉식만은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김복자, 너 정말로 나를 떠날 거야? 네, 떠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가셔야죠. 이 집이 제 명이니까. 봉식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봉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복자의 것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내가 한평생 벌어서 산 집인데 당신이 벌었지만 제가 지켰어요. 40년 동안 이 집을 돌보고 관리하고 지켜온 건 저예요. 복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만 산 집이 아니에요. 제가 절약해서 모은 돈도 들어갔거든요. 절약해서 모은 돈? 네, 용돈에서 조금씩 아껴서 모은 거예요. 당신은 모르셨겠지만 복자는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결혼 초부터 모은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조금씩 모았어요. 봉식은 그 통장들을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오래된 통장들이었고 입금 내역을 보니 정말로 조금씩 꾸준히 모은 흔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걸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말해도 관심이 없으셨잖아요. 집안일은 다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나영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라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나영아, 너는 정말 아버지 편은 안 들어주는구나. 편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죠. 봉식은 딸의 말에 더욱 상처받았어요. 자식마저 자신을 등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갈 곳도 없는데. 갈 곳이 없다고요? 복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40년 동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니 정작 당신이 갈 곳이 없다고요? 그게 당신이 저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갈 곳도 없으면서 뭘 그리 당당하냐고 하셨잖아요. 봉식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어요. 나는 남자니까 다르잖아. 다르지 않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정임이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봉식 씨, 저도 당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뭐? 당신은 저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아내한테 하던 대로. 정임의 말에 복자는 조금 놀랐어요. 봉식이 정임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야? 처음엔 자상하고 다정하게 대하시다가 나중엔 저한테도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신과 헤어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복자는 정임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봉식이 모든 여자에게 똑같이 대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봉식 씨, 복자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40년 동안 당신을 참고 견뎠으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3년도 못 견뎠거든요. 정임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봉식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자가 일어나서 봉식 앞에 섰어요. 여보, 아니 봉식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복자야,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도 당신도. 복자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자기 길을 가야 해요. 내가 잘못했어. 봉식이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요, 잘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없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거든요. 복자는 여행 가방을 가리켰어요. 이미 짐을 다 싸놓은 상태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요. 한 달 동안 제가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 돌아볼 거예요. 혼자? 네, 혼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이에요. 봉식은 복자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럼 나는? 당신도 새로운 인생을 사시면 돼요. 이제 자유니까. 복자는 이혼 서류를 다시 봉식 앞에 놓았어요. 사인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봉식은 펜을 들었지만 쉽게 사인하지 못했어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네, 마지막이에요. 봉식은 결국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차분하게 지켜봤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복자는 봉식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에 대한 작별 인사였죠. 이혼 서류의 사인이 끝나자 거실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복자는 서류를 정리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봉식은 펜을 놓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뭘 했는지 아직도 믿기 어려웠거든요.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와 정말로 헤어지게 됐다니. 그동안 입버릇처럼 이혼하자고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봉식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동안 나는 뭘 한 거지? 후회하세요? 후회. 그래, 후회돼. 많이. 봉식은 고개를 들어 복자를 바라봤어요. 복자야,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요? 복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르는 척 했어요? 그게. 봉식은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복자가 힘들어한다는 걸. 하지만 무시했었죠. 자신이 더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이에요. 복자는 짐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어요. 어디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갈 거예요. 호텔? 네, 이미 예약해뒀어요. 오늘은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니까 새로운 곳에서 자고 싶어요. 나영이 엄마의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제가 공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나영아. 정말 고마워. 복자는 딸을 꼭 안았어요. 이런 지지가 없었다면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 여행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렇게 용기 있는 딸을 둬서 행복해. 정임이 복자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고마워요. 당신도 새로운 시작하세요. 네, 그럴게요.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살아보겠어요. 복자의 친구들도 하나씩 인사를 했어요. 복자야, 정말 대단해. 우리는 언제까지 응원할게. 고마워, 순이야. 너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복자는 마지막으로 봉식을 바라봤어요. 봉식 씨, 건강하세요. 복자야. 네. 정말 미안해. 알겠어요. 당신도 이제 자유니까 행복하게 사세요. 복자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나영이 엄마를 따라 나가려다가 아버지를 돌아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라도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영아, 엄마는 40년 동안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얼마나 많이 배신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영의 말에 봉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세요.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에요. 나영이 나간 후 거실에는 봉식 혼자 남았어요. 정임과 친구들도 모두 돌아갔거든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혼자 있게 됐습니다. 봉식은 복자가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집 곳곳에 복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관리된 화분들,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모든 게 복자가 만들어낸 것들이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봉식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게 됐지만 너무 늦었죠. 한편 호텔에 도착한 복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중해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게 돼요. 생전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여행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복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핸드폰에 나영이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좋은 여행 되세요. 사랑해요. 복자는 문자를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딸이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사랑해, 나영아. 엄마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줄게. 복자는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정말 새로운 하루가 될 거예요. 70살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자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차례였죠. 복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이렇게 김복자의 칠순 생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의 시작, 자유로운 인생의 시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